저희 주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의 이제 홈페이지를 클론을 하는 거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기능들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소에 구현할 일이 잘 없는 결제 관련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요. 팀의 대원칙은 이제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직히 주어진 시간이나 어떤 이제 저희의 가진 역량에 비해 가지고 좀 큰 걸 가져왔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넘어가고 이제 이미 발명돼 있는 바퀴를 두 번 발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가용한 것들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이제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개발 방법론은 최초에는 푸푸스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한 가지 기능이 완성되고 컨펌이 될 때마다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테스트 코드 작성의 부재 등으로 이제 완벽하게 기능을 완성한 뒤에 넘어가는데 무리가 있었고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빠르게 수합을 해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애절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깃과 깃허브 그리고 이제 깃허브 내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레포지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허브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레포지토리를 관리를 했었고요. 디스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파일이나 코드 등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협업과 업무의 효율적 분배를 꾀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저희가 이제 1차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조를 빠르게 이제 정하고 나서 이제 뭐 DB와 뭐 이제 우리가 뭘 만들지 아이템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고요. 작업 기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제 작업에 박차를 가해서 현재는 이제 AWS를 통해서 최종 배포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 홈페이지의 외형과 핵심 기능을 클로닝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이제 유저가 상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찐목록에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장바구니에 옮겨 담아서 이제 결제까지 처리하는 이제 전반적인 사이트 이용의 프로세스 구현을 목표로 했고요. 서버와 DB는 이제 관리자와 이제 ERP에 해당되는 서버와 그리고 이제 유저의 정보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서버를 나눠서 이제 다양한 API를 프론트에서 요청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과 팀의 역량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던 것만 계속 하던 사람들이라서 좀 이제 다른 환경에 스스로를 던져보고자 각자가 이제 다른 과제를 이제 서로에게 이제 주고 이제 뭐 질문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계속 거치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프로젝트 목표 달성률은 저희가 자평했을 때는 약 7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사용 케이스나 대표적인 뭐 치명적인 에러들, 애플시 같은 것들은 대부분 대처를 했지만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자잘한 오류라던가 이제 뭐 깨지는 현상이라던가 뭐 이제 누락된 부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만 해도 사실 수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서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돼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조금 더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용 기술과 이제 전반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배웠던 기술들을 위주로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리액트 그리고 스타일 컴포넌트 그리고 리덕스 툴킷이 이제 핵심적인 프론트엔드 기술들이었고 이제 백엔드는 노드.js와 익스프레스.js를 이용해가지고 서버를 띄우고 시컬라이즈 ORM을 이용해서 이제 MySQL과 연결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요. 배포에는 AWS EC Elastic Computing 2, 그 다음에 도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MySQL 서버도 올라갔고요. 이제 우분투 환경에서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자잘하게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사용을 많이 했지만 일단 굵직굵직한 기술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레이아웃은 저희가 이제 개발 일정상 모바일이랑 이제 뭐 이제 데스크탑 홈페이지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모바일에 가깝게 애플리케이션처럼 개발을 하되 이제 그냥 모니터로 봤을 때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모바일에서 앱을 사용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미지나 메뉴 배치는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를 많이 참조를 했고 저희는 이제 여름 시즌에 있는 메뉴들을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CSS는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걸로 완전히 통일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제 메탈 UI 하나만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방안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코드를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하나로 통일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약속된 어떤 약어들을 통해서 어떤 컴포넌트에 이것들이 들어가는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코드를 공유했을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원 정보 페이지는 거의 이제 기존의 스타벅스 홈페이지랑 똑같이 구현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는 이제 사이드에서 나와서 드롭다운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지 않고 모달참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벤트 관련된 게시물을 확인을 하고 이제 게시판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서버 측의 API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서 넘겨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 목록과 메뉴 상세도 이제 관리자 서버에서 무거운 이미지들과 URL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뿌려주는 식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메뉴들의 어떤 칼로리나 뭐 이제 옵션 등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자 이제 맡은 부분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 혹은 이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들에 관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전반적인 기능은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할 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신혜수입니다. 저희가 일단 전체 레이아웃의 경우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어요.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 이유가 CSS랑 SCSS에 저희가 사용하기엔 너무 큰 단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일단 CSS의 경우에는 각 컴포넌트마다 클래스 네임이나 아이디 네임이 이게 같아지면 충돌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A 컴포넌트에 ACSS를 임포트를 했는데 여기서 클래스 네임이랑 아이디가 다른 컴포넌트랑 중복이 돼버리면 갑자기 제가 임포트 하지도 않은 BCSS가 갑자기 여기 적용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모든 CSS 파일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걸 전역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CSS는 탈락을 시켰고 SCSS의 경우는 제일 큰 이유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이게 잘 쓰면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 얘를 익숙해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타일 컴포넌트가 가장 좋은 점이 이게 처음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양식을 정해놔야 돼요. 양식을 좀 촘촘하게 잡아놔야 되는데 그거 한 번 귀찮은 것만 하면 그 뒤에는 충돌 문제도 안 일어나고 중복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스타일 컴포넌트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익스포트 콘스트 형식을 사용하고 그 안의 내용은 CSS랑 문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사용하기에 너무 좋았고 제일 큰 장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저희가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레이아웃이 진짜 많은데 CSS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저희가 모든 CSS 파일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스타일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레이아웃이 적힌 스타일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적용시키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서 이걸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주요 도면 내용으로는 장바구니랑 찐목록이 있는데 처음에는 둘 다 리덕스 툴킷, 리덕스 파시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리덕스 안에다 저장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찐목록의 경우는 저희가 로그아웃을 해도 유저한테 찐목록 정보가 남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리덕스로 그게 구현이 불가능해서 찐목록만 데이터를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찐목록도 그렇고 장바구니도 그렇고 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DB에서도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API 서버에서도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즈 이펙트랑 유즈 셀렉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걸 유즈 스테이트 안에 빈 배열을 저장한 후에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장한 데이터들을 사방연산자로 먼저 조건을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 맵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저렇게 상품 고유값들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포리치, 푸시, 필터를 이용해서 개별 선택이랑 전체 선택을 구현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선택된 정보들을 가지고 추가, 삭제, 저장, 이동 같은 걸 리덕스 툴킷으로 사용해가지고 장바구니랑 찐목록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저는 카테고리별로 메뉴가 나오는 페이지를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먼저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하면 아예 콜드 브루면 콜드 브루만 선택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만약에 콜드 브루를 누르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게 하려고 리덕스 툴킷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뉴를 선택을 하더라도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카테고리별로 들어오더라도 원하는 카테고리를 클릭 체크하면 그에 맞는 상품이 출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밑에 메뉴에 브레드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면 그 메뉴가 나오지 않게 하여 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진으로 보기와 영양 정보로 보기가 있는데 여기서 사진으로 보기가 누르면 왼쪽 그림처럼 나오고 영양 정보로 보기를 하면 오른쪽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분류 보기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그 작게 나오다가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 렌더링 때문에 체크가 만약에 체크를 누르고 작아졌다 커졌다를 하면 체크가 풀려서 그 유저 파람스로 들어온 그대로 나오게 해서 똑같이 코드를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코드가 길어지지만 기능은 구현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그 유저 파람스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승화 씨가 만든 API에 만약에 분류에 브레드를 넣으면 브레드 그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파람스를 넣어서 메뉴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 카드 그 파람스를 그 프롭스로 메뉴 카드에 넘겨줘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구현할 때 처음에 배열을 사용할까 셋을 사용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배열은 제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많이 써봤는데 셋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셋은 중복된 값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원하는 값을 뺄 수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셋이 어레이 배열보다 좋은 건 만약 삭제를 하게 되면 셋에 있는 안에 값들을 삭제를 하게 되면 배열보다 빠르게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또 사용을 하려고 셋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푸드를 했으면 그
그 따뜻하게 데우는 것과 안 데우는 것 그리고 음료를 선택하면 사이즈별로 있는데 그거를 일단 큰 카테고리에 맞게 출력을 되게 하고 그리고 만약 음료에서도 톨 사이즈, 그랜드 사이즈가 있는데 만약에 톨 사이즈만 있으면 톨 사이즈만 나오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를 필터와 파인드 그리고 여러 포리치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파람스를 ID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덕스 툴킷 테스트를 사용해서 세션 스토리지에 그 카트에 담긴 물품을 담았습니다. 만약에 브라우저를 끄거나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세션에서 사라지게 되고 장바구니에 있는 값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넘어가기 전 상태인데 여기서 처음에 구현을 했을 때는 프로덕트 아이디로만 구현을 해서 만약에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금액은 같고 사이즈도 똑같이 나와서 처음에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를 써서 분류를 했고 만약에 아이디만 같으니까 사이즈 다른 것들을 클릭해도 똑같이 만약에 민트 콜드 브루를 선택을 하면 사이즈가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두 개 다 같이 선택을 해서 거기서 더 옵션에 맞는 값을 확인을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옵션별로 다르게 출력이 되고 저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플러스가 되면 수량이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고 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리액트는 렌더링이 중요한데 렌더링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긴 했는데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좋게 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쪽 렌더링 부분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드를 짜는데 너무 기능적인 부분만 우선으로 코드를 짜다 보니 똑같은 코드가 너무 반복이 돼서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도 나중에 설계나 미리 코드를 짤 때 미리 생각을 해서 코드를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했는데 회원 탈퇴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냐면 만약에 세션 스토리지에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담겨 있으면 여기 있는 회원 탈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했고 만약 여기서 비밀번호를 다르게 치면 회원 탈퇴가 되지 않게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면 저기서 한 번 더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정말 탈퇴를 원하시면 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한 번 더 띄우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약에 회원이 결제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냥 탈퇴가 돼서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만약 결제를 하고 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오더 테이블에 포린키가 걸려 있어서 삭제가 안 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onDelete 옵션을 추가하면서 설정을 해서 이 유저 아이디에 있는 것이 삭제가 다 된다면 주문한 내역도 다 삭제되게 해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 코드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밀번호에 맞으면 유저 디스트로이드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면 삭제가 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씩 다 만졌었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시간과 공을 좀 많이 들인 거를 이제 꼽으라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이제 회원의 인증과 인가를 어떻게 분리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경을 좀 잘 쓰지 않았던 너무 당연하게 좀 숨쉬듯이 생각하는 이제 로그인과 이제 유저 인증 인가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오늘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시작은 이제 뭐 설명을 조금 더 이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노드 교과서나 뭐 이제 넥스를 다루는 법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증 방식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방식도 나왔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 그것들을 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들은 어차피 이제 응용이니까 나중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 사용했던 걸 사용하지 말고 한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맨땅에 헤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팀의 대원칙을 세운 사람이 대원칙을 어기고 좀 멍청하게 들이대가지고 일단은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좀 이따 시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로그인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소셜 로그인 기능을 일부러 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나 뭐 세션 관리 등 복잡함이 좀 발생을 해서 그것들까지 관리하기에는 좀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이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컬 로그인을 계속 이제 로컬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 인증을 하게 되고 뭐 인가 수단으로 뭐 세션을 이용을 하든 뭐 JWT를 이용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패스포트의 좀 메리트가 떨어져 로그인보다 JWT 기반의 로그인을 원래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오어스를 통한 이제 소셜 로그인까지 빠져나가게 되면서 패스포트를 사용한 메리트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덜어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어스는 이제 오픈 어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회사에 제공된 개인 정보를 통해서 이제 토큰을 받고 그 토큰을 통해서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프로토콜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어스 2.0이라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규약으로 이제 조금씩 더 발전을 해나가고 그것으로 이제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간편 로그인 기능들이 전부 다 오어스 프로토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오어스 프로토콜은 크게 이제 리소스 서버, 클라이언트가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원 정보, 전화번호, 닉네임,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서버를 말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카카오나 페이스북, 구글 같이 우리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오너, 개념적으로는 이 자원의 소유자, 저희 개인정보의 소유자는 저희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한 서버가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한 서버를 이 오어스 개념에서는 이제 그 오너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리소스 서버에 접속해서 이제 자원을 요청하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뜻하고요. 이제 어사이제이션 서버는 이 권한 서버, 클라이언트의 접근 자격을 판별하고 토큰을 발급하는 서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서버와 제 회원 인증 서버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각이 이제 약간의 이제 오어스 개념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이 부분은 수정을 할 것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회원 인증 인가 과정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너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구현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은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고 응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요. 이제 교과 과정 중에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할 때는 그냥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션이나 뭐 쿠키가 어떻게 이제 통신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HTTP 리퀘스트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기초적이고 중요한 개념들, 놓치고 지나갔던 개념들을 좀 많이 숙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 다 덜어내고 나는 이제 우리 조는 어떻게 회원 인증을 구현을 했느냐?
일단 암호화된 이메일,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과 이제 해시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암호화가 된 이메일 값을 리덕스 스토어의 세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로그인 상태를 증명하는 게 되는데, 로그인 상태만 증명되면은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인증을 했을 뿐이니까. 인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쿠키에 들어가 있는 JWT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TTP 리퀘스트가 기본적으로 갈 때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헤더에 쿠키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키 안쪽에다가 JWT 토큰을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 JWT 토큰을 이제 검증하는 미들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회원이 인증과 인가가 동시에 되는 회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저가 특정 자원에 접근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션 쿠키를 이용해서 그냥 구현을 할 수도 있었어요. 이 세션 발급된 세션 아이디를 이제 쿠키에 집어넣어 가지고 HTTP 올릴 쿠키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은, 그걸 좀 배제를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태성을 가지고 있는 JW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DB에 별도의 세션을 저장하는 어떤 컬럼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이제 헤더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JW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탈취를 나가면 이게 만료 기간 전까지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아이디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의 취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이 토큰을 탈취를 하게 되면은 인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JWT 토큰은 짧은 이제 만료 기간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발급해주는 리프레시 토큰이나 이제 슬라이딩 세션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자원에 접근했을 때 유저의 정보가 확실할 경우에만 이 이제 JWT 토큰이 들어가 있는 쿠키나 이제 토큰 자체를 세션으로 돌려가지고 그 유지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세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이제 유저가 특정 행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그것이 이제 세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계속 이제 그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뭐 로그인을 이제 패스포트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가 입력하는 값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저의 정보를 찾아내고요.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암호화나 이제 복화를 하면서 이제 각 값을 비교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 과정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컨스트 토큰 유저 이제 제너레이트 JWT가 있는데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모델이 클래스로 형성되어 있는 유저 모델에 스태틱 메서드로 들어가 있는데, 저기 재활용을 좀 할 기회가 생겨서 여러 번 작성하는 것보다 그냥 스태틱 메서드로 작성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저 모델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저 이제 제너레이트 JWT는 이름처럼 JWT 토큰을 생성을 하는 이제 메서드고, 그 안쪽에는 이제 JWT의 수명이라던가 JWT가 가지고 있는 값들, 그리고 JWT의 그 고유값, 해시화된 암호화된 값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옵션이 되어 있고, 그것들은 모두 이제 환경 변수 파일에 저장이 되어서 이제 접근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발급을 해줬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이랑 JWT가 그냥 일반 JWT가 무슨 차이냐? 그냥 JWT는 말 그대로 그냥 웹 토큰이고, 이거는 이제 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통은 탈취를 당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의 유지 기간을 짧게 잡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저가 사이트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사이트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만료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자원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한다던가, 그래서 재발급을 받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 리프레시 토큰을 같이 발급을 해주게 되면은 원래 JWT가 가지고 있는 값의 일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수명을 가지고 있고 훨씬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WT가 리프레시 토큰과 같이 발급이 되면 JWT가 만료가 되더라도 리프레시 토큰이 쿠키에 담겨서 통신을 하게 되고, 그 리프레시 토큰을 확인한 미들웨어가 새로운 JWT에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 과정이 끊이지 않고 유저가 계속 쾌적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구현했을 때는 이 부분은 매끄럽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잘 안 돼서 유저가 한 번 더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서 지금의 슬라이딩 세션으로 좀 고쳐놓은 상태입니다. 자, JWT에 관해서 제가 비교하기 되게 길게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일단 서버 측의 자원을 적게 사용합니다. 서버의 메모리에 어떤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든 DB에 뭐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어떤 이제 자원을 요청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검증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서버의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JW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발급해주면은 그 발급 기간 동안은 그 정보와 보유값을 가지고 계속해서 통신을 할 수 있고, 그걸 세션이나 어떤 서버 쪽에서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증명에 필요한 정보들을 JWT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비밀번호 같은 건 당연히 넣으면 안 되겠지만, 유저의 뭐 닉네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저의 뭐 암호화된 이메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JWT만으로도 로그인과 사실 뭐 인증 인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취당했을 때 이걸 대처할 방법이 잘 없고, 매끄럽게 어떤 유저가 그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팅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서버의 자원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는 이제 이게 만능이 아니고 결국은 필요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맞게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어떤 구현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외나 오류 처리 같은 걸 라이브러리들이 다 해주던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뭐 패스포트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패스포트는 에러 같은 것도 자기가 다 알아서 갖고 예외가 발생하면 그거를 정말 잘 알려주는데, 이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에러를 많이 만났어요. 그 방금 전까지도 에러를 만나가지고 수정을 한다고 배포 다시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편의성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활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되게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요? 뭐든 좋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접속까지. 접속까지 하는 걸로 보여줘요? 질문 없나요? 좋아요. 질문 없는 좋은 세상. 저희가 빨리 끝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아니 질문하고 도움이 되는데 왜 안 하지? 저희 페이지고요. 보시면 투어 끝났습니다. 각 이벤트 애니메이션 전부 해놨고, 부터 혼자 돌아가는 것까지 완벽하게 전부 구현을 해놨고요. 차근차근 설명 한번 보여줘봐. 이런 버튼 같은 거 보시면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버튼들은 각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안 돼 있는 버튼 같은 경우 서비스 준비 중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단 회원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용약관 동의 안 하면 바로 경고창 뜨게 만들어놨고요. 인증 문화 발송하면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 오게끔 만들었고요. 또 유효성 검사 밟고 중복 문제도 중복 기능 같은 것도 다 만들어놨고요. 이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해결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장난치고. 아니, 내 거예요. 어이, 넘어가네. 아무튼 로그인 됐고요. 로그인 원래 있던 아이디로 했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해 천천히. 시원했을 때니. 에반데요. 라이브. 아니, 저도 네. 일단 방금 배포된 버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연을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잘못됐나? 아니요, 지금 CORS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또 터져가지고 지금. 되는 것만 보여드리면 매장 검색하고 매장 설정할 수 있게 픽업 매장 설정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고요. 메뉴도
네, 결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메뉴도 이런 식으로 체크되는 거 다 보이게끔 만들어놨고요.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옵션 선택해야지 선택할 수 있게끔 장바구니 등록도 이렇게 만들어 장바구니 등록이시면 푸드도 이렇게 영양 정보로 볼 수 있게끔도 다 구현을 해놨고 이벤트 천천히 하라.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해, 천천히. API 서버에서 이벤트 받아와가지고 진행 이벤트 이렇게 띄우고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고 공지사항 역시 API 서버에서 공지사항 받고 여기 검색 기능도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만 하겠지만 공지사항이 많을 때 그 제목 입력하면 찾는 기능도 다 만들어놨고 이렇게 메뉴 검색 기능도 다 만들어놨고 클릭하면 메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로그인을 하면 네, 그 메인 페이지나 그 헤더 부분이나 로그인으로 말아놓은 걸 들어갈 수 있게 컴포넌트들이 바뀌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급처치 후에 되면은 결제까지 보여드릴게요. 비회원은 결제할 수 없어요. 비회원은 지금 그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는 그 이외의 것은 지금 구현을 못했고요. 비회원 인증을 하게 되면은 오어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다시 패스포트를 도입을 해가지고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 저희가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클론하는 게 원래 목표였다 보니까 이제 그 스타벅스는 이제 소셜 로그인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구현을 해보자 그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로그인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원래 그 이벤트라는데 그 테스트 결제까지 붙여가지고 결제 프로세스까지 이제 하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그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자료를 보시거나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